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자, 조용구와 함께하는 설 특집 출발 새 아침 1, 2부는 정치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여의도 촌철살인 시간입니다. 자, 정치인 두 분과 조용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막막했는데 바로 조용구의 노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자, 제 노래에 답이 있듯이 좋은 세상을 같이 만드는 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우리 출발새 아침과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자, 우리 민병두 의원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네, 설 연휴 보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요? 가족과 함께 하는 거죠. 가족과 함께. 예. 오. 모처럼 아들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렇죠. 와인 한잔 한 거. 정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함께해서 좋아했겠네요, 가족들도요. 예. 예.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뭐 대한민국 요새 답답한데 네. 어제 시원하게 어. 축구 우승해서 야. 기분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나 후반 연장에 그렇죠. 이거 특히나 우리 감독이 네. 연장전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네. 이 선수 교체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헤딩골로 참 우승하는 거 보고서 우리 젊은이들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다 그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한테도 연장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간접적 시사로 들리네요. 예, 지금 두 분께서 벌써부터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계신데. 자, 근데 제 노래 중에 야, 이 사람아 이 노래가 있거든요. 네. 정말 이 노래처럼 정말 국회에서 이렇게 정말 정당이 이렇게 약간 좀 다툴 때 야, 이 사람아 좋은 정치 같이 하자.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여튼 뭐 오늘 진행하시는 조용구 씨 예. 방송 대상 타셨다고 이 노래로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꼭 방송 대상 타시라고 제가 예. 덕담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말 민병두 의원님께서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사모님들 뵙게 되면은 항상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의원님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집에서야 주인이죠. 아이고, 그렇잖아요. 예. 가족을 위해서 제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성을 위해서 제가 해주고 해드리는 건 없고 예. 제가 온갖 도움만 받잖아요. 도움만,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도 나이 연세 90에도 예. 선거 때 되면 그 어르신들이 명함 들고 한겨울에 맞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애 한 표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덕을 봅니다. 그 덕을 보고 있죠. 동네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럼 그래야지 이러죠. 또 네.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람은 또 그건 정말 철인이어야 되죠. 정치인의. 그럼 집에 가면 잘해주세요. 사랑해 이러면서 여보 고마워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집에 가면 이제 저는 그거는 합니다. 다른 건 제가 못 하는데 집에 가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대화는 해요. 대화는 한다. 하루에 1시간 대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하루에 있었던 일 다 보고하고 예. 또 혼나고 제가 잔소리 듣고. 그렇군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집에 계신 사모님께 잘할 것 같은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명절날 예. 당연히 큰 집 가서 고생들 하죠.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설날 때 와이프는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집사람 몰래 아들 군대 면회 갔다 왔습니다. 집에서 집사람은 쉬라고 하고 예.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개 한 마리 쪄가지고 예. 아들 면회 가서 면회하고 왔습니다. 집사람도 가고 싶었겠지만 집에서 좀 쉬라고 하고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밖에 없네요. 국회의원. 그래서 앞으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의원님들 특히 이제 뭐 선거 때 되면 사모님들과 가족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모님들 뵈면 항상 아유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두 분께 좀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속을 풀 말이고 정말 앞으로 정치하면서 아니고 정치뿐만이 아니고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늘 경계해야 할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뭐 사실은 조금 빈정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어른들 했던 얘기 젊은 사람들 당연히 그렇죠. 그 반항심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되지도 않는 소리 충고한답시고 하지는 않나 뭐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어른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 제대로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지 네. 자기 경험이나 말로써 이 젊은이들 훈계하려고 하는 거 뭐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민병도 의원님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죠? 저는 절대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항상 네가 최고다.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러세요? 예. 그래야지 애들이 저 곁에서 떠나지 않아요. 앉아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잔소리 안 하세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고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혹은 뭐 훈계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럼 애들은 귀신 같죠. 금방 들어가죠. 자기 방에.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있으려면 애들을 띄워줘야 돼요. 그럼 우리 아들 자녀분들도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네요. 제가 대화하자고 하면 싫어하진 않죠. 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이제 그 라떼는 말이야 대신에 이제 라떼 파파 아시죠? 예, 라떼 파파. 예. 그 스웨덴의 예. 이 유모차에 보면 이제 그 남자들이 그 라떼를 시켜갖고 예. 끌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육아 휴가를 쓰는 그 라떼 파파가 지난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한 거죠.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 시대에서 이제 라떼 파파의 시대로 함께 이렇게 민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간에도 민주적이고 네. 가족간에도 민주적인 그런 시대로 어떤 변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바로 저런 모습 때문에 민병도 의원 좋아합니다. 근데 민병도 의원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두 분이 함께 방송을 하시잖아요. 당은 다르지만 민병도 의원이 좀 형님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같이 방송하다 보면 친해집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면 그냥 쓱 가버립니까 그냥? 원래 친해요. 친해요? 12년 동안 뭐 국회에서 얼굴 같이 봤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상임위를 같은 상임위를 계속 같이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이제 금융 현안, 그다음에 기업의 공정거래 현안에 대해서는 둘이 나름 그 전문 식견을 갖고 뭐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지 서로 간에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민병도 의원님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일단 뭐 정치 현안이 다르다 보면 이렇게 싸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친했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울 때는 뭐 인정사정 안 봐줍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동물국회 때는 어제 같이 술 마시고 한 학교 동창이고 선후배인데 몸싸움이 시작되면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서 막 유리창 부시고 들어오고 이러면 뭐 파편 날르고 그러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제 그렇게. 야 이거 정말 너무 황당하다. 이게 정치인가 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동물국회는 아니니까 그런 모습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사실은 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유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모두하고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들이 만나서 의사일정을 그렇죠. 촉진하라는 건데 그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맡고 있으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영태 의원하고 아무리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해도 야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끼리 한번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자 하고 얘기한들 의미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두 분께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근데 국민들 눈에 비춰볼 때는 아유 뭐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린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있지 않으신지요? 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뭐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 대신해서 입장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다만 싸우더라도
품격 있게 제대로 된 논리와 이 내용을 갖고서 싸우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회가 뭐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많은 욕을 얻어먹죠. 예, 근데 예. 이제 국회가 일이 안 되는 뭐 가장 핵심이 이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뭐 집권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거 이제 집권했으니까 꼭 하고 싶어 할 거고, 야당은 당신들이 집권했어도 이러한 정책들은 안 된다. 절대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싸우게 마련이고,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게 더디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싸우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죠. 네. 뭐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비판하시는 거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정무위에서 이제 얼마 안 남은 2월 국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방송 끝나고 가면서 우리 김영태 의원님께서 공정거래법 그 38년 만에 전부 개정안 중 절차심에 관한 거는 우리 잊지 말고 2월 달에 통과시키자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아마 또 우리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입법인데 2월 달에는 우리 김영태 의원님하고 같은 정무위에서 뭐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손발 맞춰서 통과시키자는 얘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사실 칭찬만큼 격려만큼 좋은 게 없는데, 민병대 의원님께서 김용태 의원 정말 이거만큼은 잘했어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칙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무슨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강짤 부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김용태 의원은 자기 철학, 자기 원칙 이런 게 분명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때는 작은 바위 같다 하는 느낌이 있죠. 오, 지금 칭찬 듣고 어떠셨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명도 의원님 그 20대 국회 이제 하반기 정무위원장이었는데요. 네. 이 정무위원회가 이름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사실 대한민국 기업의 공정거래 다루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법률들이.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 통과했던 큰일 난다. 그래서 크게 싸움이 났죠. 뭐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우리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얼마나 첨예하게 싸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둘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해서 싸움 날 뻔했어요. 근데 우리 민병두 위원장께서 나름 이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입법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렇게 힘을 갖고 있지만 힘을 절제하지 않은 그런 절제의 미학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칭찬 이렇게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쓴 글도 있었는데 제가 그 홍준표 의원하고 이제 대결을 할 때도 한 번도 제가 홍준표 의원에서 비판한 적이 없다. 우리 동대문에 큰 인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더 기대를 해보자. 그러면 그 박수가 저한테도 돌아와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 성과와 그 결과가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뭐 예. 당연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가는 결과가 좋아야 오는 결과가 좋은 거고 입법 성과가 좋아지는 거고 정치가 좋아지는 거고. 맞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뭔가 잘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자꾸 안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민병두 의원님과 김영태 의원님이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 보면서 아니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또 느꼈거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일단 오늘 설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영태 의원님과 우리 민병두 의원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한 번에 국내 민원은 물론 글로벌 서류를 빠르게 참 쉽죠? 배달의 민원 유학, 이민, 취업, 국제결혼, 해외 법인 설립, 부모 여행 동에서 대량 등기부등본 발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내외 민원 서류를 클릭 한 번으로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 마트에 가도 약국에 가도 웰키스 황사 마스크 쉽게 쳐가 국내 제조 웰킵스 황사 마스크 웰키스 황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는
웰킵스 좋아요. 먼지 꼭 황사 꼭 꼭꼭 웰캡스. 초특가 할인 제품 거래 수수료 무료인 것 알아? 산업 기계 장비 사고 파는 다라몰. 아직도 몰라? 그럼 중고기계 사고 팔 때는 다라 기계 장터. 모든 산업 다 알아에 다 있지. 대한민국 산업 유통의 중심. 산업 다 알아. 오늘부터 주방용 랩은 뉴랩을 확인하세요. 뉴랩 뉴에코 뉴라이프. 자연주의 뉴랩이니까. 뉴랩 프레시 네이처. 신선함은 그대로니까. 자연주의 주방용 랩. 뉴에코 뉴라이프 뉴랩. 뉴랩이라면 안심이에요. 네, YTN 라디오 설특집 출발새 아침은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일단 귀경길 교통 상황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귀경길 교통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박하영 캐스터,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교통 상황은 좋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교통 상황은 좋지만 충청도와 남부지방, 강원도 일대로는 빗길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는 또 전국적으로 비도 확대돼서 귀경하시는 분들 조금 더 교통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고속도로 밀리는 구간이 없이 지납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는 귀경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그렇게 치열한 귀경 정체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9시부터 평소 일요일 수준에 정체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서울 서남 지역에서는 서부간선도로가 보통 많이 밀리면 40분에서 1시간까지도 걸리는데요. 지금은 각 방향으로 10분이면 통과하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구와 함께하는 설 특집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송일국입니다.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을 담는다고 하죠. 전 가족을 닮은 공간을 위해 우딘순 몰딩 도어를 선택했습니다. 자연을 닮은 디자인과 몰딩 친환경 인증 마크까지. 이제 우딘순 몰딩 도어로 건강한 공간을 만드세요. 자연을 닮은 힐링하우스 우딘숲 몰딩도어. 대한민국,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오늘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세계에서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리아 파이팅! 대한민국 사랑해요. 대한민국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안녕하세요. YTN 앵커 안보라입니다. 예전에 저는 출퇴근할 때 YTN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요즘은 YTN 라디오를 보면서 출퇴근한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YTN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줄여서 보라라고 하잖아요. 제 이름이 또 보라 아닙니까? 제가 YTN 보이는 라디오 홍보대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매번 검색하기 귀찮으시다고요? 그런 귀차니즘 너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YTN 라디오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즐기세요. 물론 라디오는 94.5MHz YTN 뉴스 FM 고정 다 알고 계시죠? 네, YTN 뉴스 FM 설 특집 출발 새아침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스페셜 DJ 조영구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님, 여러분들 목소리를 늘 듣기만 했죠. 방송을 통해서 TV를 보기만 했죠. 오늘 저 조영구도 직접 두 분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정말 정감이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두 분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특히 설이 되면 밥상 민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예민해하던데, 우리 민병두 의원님이 파악한 밥상 민심은 어떤가요? 예, 제가 정치하면서 지역구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가 한 2008년 이후에 한 12년 됐는데 12년 됐죠. 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정치인들이 가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경제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별 면목이 없지만 하여간 저 설 잘 보내시라고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좀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여당 제가 야당이었던 제가 야당이었던 시절 원외였던 시절에 그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홍준표 의원도 그랬고 또 제가 이제 지금 여당 의원이 돼서 지역에 국회의원이 돼서 인사만 할 때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몇 년 동안 변함없이 사실은 그런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죄송스럽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다니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야 정말 요새 너무 경기 좋아. 애들 막 취직하고 막 월급 많이 받아니까 얼마나 좋냐 정말 세상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 중국이나 베트남이 젊은 애들 이렇게 얼굴 표정 보잖아요. 축구할 때 응원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 막 2002년 월드컵 때 막 그런 얼굴 표정 같아요. 막 구군이 막 올라가고 상승하고 자신감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활기찬 세상, 활력 있는 세상 이거 만들어주는 거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늘 하여간 서울 때 가면 저희가 제가 인사할 때 아예 그래요. 아유 요새 뭐 장사 잘 돼서 이렇게 안 여쭙습니다. 그러면은 장사가 뭐가 잘 되면 예, 그거나 아니면 조금 표정이 애초에 약간 그러신 분 제가 먼저 선수를 치죠. 어떻게? 아이고 장사도 잘하는데 이제 뻔질나게 와서 인사는 한 뭐해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얘기할 걸 얘기하려고 하셨죠 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웃고 말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가서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는데 거기 가서 장사 잘 되세요 하고 물으면 염장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예.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어르신. 손 두들겨주고 이제 이래야죠. 뭐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짧은 시간에 지금 뭐 물건 파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 시간에 가서 뭐 장사가 또 어떠냐 물가가 어떠냐 얼마나 팔리냐 이런 거 물어보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방송용으로 쇼하는 거겠죠. 예. 그냥 우리는 가서 등 두들겨주고 힘내시라고 그게 정치인이 한 일이죠. 삼선 의원 역시 경력이 있으셔서 민심에 또 어때요? 정말 잘 이렇게 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김영태 의원님도 그렇습니까? 그 설 연휴 때 뭐 민심 뭐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것보다 미안하고 또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일단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7명의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뭐 윤석열, 유시민 뭐 이런 분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 게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인터넷에 다 이미 소개가 돼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다만 뭐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민병두 의원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역대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 얘기하지만 정말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 잘하라는 얘기 덕담 아니고 뭐 정말 뼈아픈 이 비판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사실 선거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보시느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총선 때 이제 표를 주시겠죠. 우리로서는 정말 겸허하게 지난 20대 국회 돌아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3년 이제 다 돼가는데 과연 제대로 잘 했는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김영태 의원님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일단 뭐 설 연휴에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모았던 게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종로 대결인데 일단 이낙연 총리가 이제 황교안 대표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것 같습니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이 선거라는 게 253개의 지역구를 놓고 대결도 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몇 자리 특히나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사실상 2인자였던 이낙연 총리 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 종로에서 1대1 맞대결은 불가피할 겁니다. 저는 이 누가 유리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면 이낙연 총리가 이길 것이고 문재인 정부 잘 못했다. 정말 요새 살기 힘들다라고 판단하시면은 이 황교안 대표가 이길 것이고 아마 거기에서 이 선거 전체의 판세가 결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제가 자유한국당 흐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면 대결 피한 듯한 인상을 갖다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처음 절반을 갖다가 같이 했던 2인자 이낙연 전 총리하고 네. 박근혜 정부의 처음 시작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죠. 또 총리로 또 권한대행까지 해서 박근혜 정부의 2인자하고 만약에 종로에서 대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리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스스로 필패를 하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황교안 대표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낙연 총리와는 다른 대결 카드로 가령 뭐 조금 경제 쪽에 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황교안 대표는 서울의 어떤 다른 그 전략적 요충지에서 결국 이 인물의 짝을 볼 때 다른 조합이 가능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2인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대결이 가능한 그런 세트를 갖다가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두 의원 말씀은 좀 다른 대결일 거다라고 했는데 김용태 의원은 아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한판 대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입니다. 뭐 이거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번 선거 판을 황교안 대표가 역사적 무게를 감당하셔야 하는 저는 순간이 이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라는 게 통상 그 정부 여당이 이제 출범하고 나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대부분의 선거에 이제 성격을 띱니다. 뭐 이번 선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 잘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집권 여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고 잘 못했다고 판단하면 뭐 이 대안인 야당한테 표를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의 가장 상징적인 이 대결 구도가 바로 종로에서 이낙연 대 황교안 대결 구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황교안 대표께서 이 일을 피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은 아직 한 건 아니죠. 아직은요. 역사의 무게를 반드시 느끼시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환영할 만한 대결 조합이죠. 그러니까 전직 총리 대 현직 총리 대 총리라고 하는 그다음에 양 세력의 현재 차기 대권 후보 1위라고 하는 대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흥미는 최고조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처음에 첫 여론조사에서 딱 판결이 나잖아요. 한 15% 20% 차이 나면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그 자체로 전체 게임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아까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리전이라고 하는 양상을 갖다가 만약에 이쪽에서 또 부각을 시키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 카드로 전체 이 자유한국당의 이 총선의 어떤 전략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모험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다소 비겁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카드 전쟁을 이 한 80일의 전쟁을 갖다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 여당이 실수를 할지 뭐 민심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러한 기회를 갖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면 승부보다는 측면 승부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는데 과연 종로 대결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대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김용태 의원님 그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뭐 등장하냐 마냐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임종석 비서실장 총선에 나올 것 같습니까? 김용태 의원이 생각할 때? 임종석 우리 비서실장이 그만둔다고 한 게 등 떠밀려서 그랬었나요? 본인이 자진해서 하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하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말 큰 강인지 아니면은 빈수레가 요란한 것인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생각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뭐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출마도 아니고 정계 은퇴 선언한 것이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진해서 했다는 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겠죠. 우리 민병두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임종석 그 전 실장이 지금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 정강 정책 연설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것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총선 구매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나와야 할 이유, 그다음에 또 나왔을 때 전체 전선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갖다 이제 살펴봐야겠죠. 뭐 일각에서는 수도권 출마론, 또 일각에서는 호남 출마론이 나오는데 호남 같은 경우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어요. 거의 뭐 모든 선거구에서 그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른다는 것 같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뭐 굳이 또 호남에 가서 과연 기여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아직은 지금 우리가 판세를 갖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뭐 우리 PK나 호남, 충청 같은 데는 지역 언론이 지역 방송에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좀 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수도권은 아직 뭐 후보 조합도 좀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총선을 통해서든 총선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뭐 본인의 고민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총선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인데 자, 일단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 참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벌써 우리 민병두 의원님과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정말 4년씩 12년 가까이 국회에 계신 분인데 보통 뉴스를 보거나 이제 국회 이야기할 때 식물국회다, 뭐 국회 시계가 멈췄다, 보이콧한다 이런 말만 들리니까 국회의원분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병두 의원님이 생각할 때 20대 국회는 어땠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20대 국회는 뭐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또 제가 정무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가을에 겨울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결판을 내놨고 이제 경찰 개혁까지 아마 2월달에 처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큰 그 사법 개혁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입법 실적이 전무하다 이게 정무위원회가 아니라 전무위원회다 하고는 자기 비판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신용정보법이랄지 또 우리 온라인 투자 연계법이랄지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랄지 또 작년 초에 우리 금융혁신법이랄지 금융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만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집권여당 이 선거 구호가 국회가 제발 일 좀 하게 만들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야당의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야당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 구호가 아니고요. 바로 2016년도 선거 구호였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선거 구호는 19대 국회가 최악이다. 그래서 국회가 제발 일 좀 하게 만들자.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국회 심판해 주셔가지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국회가 정말로 그 일도 하지 않고 식물국회가 돼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근데 이제 야당은 이렇게 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가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는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 야당이 반대만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네.
저희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도 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정말로 요즘 살만하십니까? 해서 뭐 정말 괜찮다. 예전보다 좋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집권여당, 민주당 선택해 주실 거고 정말 어렵다. 예전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아마 이 야당을 지지해 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어떤 국민들의 판단이 이어질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 텐데 두 분은 뭐 국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 중에 정말 일꾼인데 사실 요즘 우한 폐렴까지 확산되면서 걱정이 큰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병두 의원님께서 우리 정치권의 희망찬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뭐 한 말씀 해드린다면요. 지금 우한 폐렴도 이렇게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 씻으라는 거 아니에요? 악수한 손 뭐.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국회의원들이 2월 한 달 동안은 선거운동 중지하고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수하고 다녀서 혹시 병원균을 전파하지 말고 제일 위험한 게 있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 만약에 누가 병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와봐요. 그럼 전국에 동시에 300군데에 가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2월 한 달 동안은 괜히 선거운동 한다고 동네 다니지 말고 2월 한 달 동안 20대 국회 남은 숙제 한 달 내내 국회 열어서 일만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자. 선물을 주자. 네. 제 제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자. 우리 김영태 의원님은요? 국민 여러분, 뭐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역시 어려울 때는 가족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챙기시면서 늘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